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쇼킹 부동산이 올 초부터 내 집 마련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락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으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집값이 오를수록 무주택자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게 되면 점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11년 많은 사람들이 인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택가격이 10%대로 상승을 했었죠. 15년 만에 거품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집값 버블이라는 거. 자, 사람들이 집값 버블인 거 알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사지 않았고, 2021년 1월부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2021년 1월에 5,000건에서 12월 달에 1,000건까지 낮아진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 영끌러 100만 명이 집을 샀습니다. 2021년 주택 소유 통계에 나왔어요.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 된 사람이 103만 명이나 됐다는 거죠. 자, 반면에 유주택자 55만 명이 집을 팔았습니다. 자, 누가 봐도 비싼데 왜 샀을까요? 자, 바로 전세가 급등 때문입니다. 2021년 전세가격 상승률은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5억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80만 원대였단 말입니다. 자, 원룸 들어가도 6, 7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데 5억 전세 대출 이자가 80만 원대네? 그러면 2억 있는 사람이 5억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80만 원 내고 신축 아파트 전세 사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너도 나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집을 산 영끌러 과정 보잖아요. 일단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해요. 내가 들어가 산다고. 그러면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전세 가격이 엄청 높아요. 당연하죠. 너도 나도 5억씩 빌리던 시기였으니까. 반면에 매물은 없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받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매물은 줄어들었던 상황이죠. 당연히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홧김에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집을 산 영끌러분들 전세 가격 급등에 큰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 시세는요,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갭 투자자, 전세 가격이 불안할 때 유입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수요자를 찾기 쉬울 때 유입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실수요죠. 자, 이 전세 시세는 실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갭 투자자, 실수요자 동시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전세 시세,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됐는지 좀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세 가격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자, 먼저 전세와 관련된 정책 변화 무엇이 있는지 보고요. 이 정책 변화 이후에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표는 좀 늦잖아요. 현재 상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 무엇이 있나 볼게요. 먼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올해 2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길이 열렸어요. 원래 고가주택 갭 투자한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 안 돼서 월세 살았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버팀목 전세대출한도 확대였어요. 이게 작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최대 2억 원, 신혼부부는 3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대단해요. 1.5%에서 2.1%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한도를 2배 가까이 올리다 보니까 2월에 대출 실적이 1만 3천 건으로 늘어나요. 확대 시행 이전에 월 2,200건에서 6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정책은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었습니다. 한도 4억 원으로 2년 동안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데 대출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3.88%로 대출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3.88%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또한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가장 먼저 움직인 인터넷 은행은요, 더 파격적인 금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16%, 그리고 KB에크 3.38%죠. 와, 옛날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그거보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도는 적어요. 2억 2,200만 원까지긴 하지만 3% 초반에서 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들도 굉장히 신기해요. 야, 전세 대출 금리가 이것밖에 안 나와? 기준금리보다 낮다고? 시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금리가 좀 빨리 낮아질 것을 베팅하고 대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 변화 이후에 나오는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고 이게 어떻게 현재 전세 관련 지표에 나타나냐? 먼저 전세 거래 비중 볼게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씨가 말랐다, 전세 수요자 사라졌다 이런 얘기 나왔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한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 봤더니 2022년 12월에 48%, 올해 1월에 55.3%, 2월에 56.2%, 그리고 3월에는 62.5%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반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납부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수요가 전세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세 거래량입니다. 당연히 전세 수요 증가가 거래량에서 나타나겠죠. 서울 아파트 2월 전세 거래량이 13,492건이었는데 이게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7월 달도 2월만큼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11월 달에 9,400건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5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죠. 당연히 전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매물수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도 전세 매물수 보면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서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경기도 전세 매물 변화 볼까요? 자, 경기도 전세 매물 4개월 사이에 6만 9천 건에서 5만 1천 건으로 떨어졌고요. 서울 전세 매물도 4개월 사이에 5만 5천 건에서 4만 2천 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조만간 경기도 전세 매물 건수 4만 건대 들어갈 거고요. 서울 전세 매물 3만 건대 들어갈 겁니다. 또 기사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한국 부동산은 통계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전세 가격 하락도 좀 완화가 되겠죠. 자, 서울 지역이 1월 16일 날 주간 전세 가격 변동률 마이너스 1.11%로 폭락세였는데 현재 마이너스 0.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마이너스 1.19에서 마이너스 0.31%, 인천 지역도 마이너스 1.14%에서 마이너스 0.22%, 매주 빠지지 않고 전세 가격 하락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5월 정도 되면은 전세 가격 하락세도 보합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와 관련된 정책 변화 그리고 지표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현재 호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동구 상일동 아르테온 살펴보겠습니다. 6044세대 2020년 2월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죠. 교육 환경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이고 전세 수요도 꾸준하죠. 자, 이 아파트 2023년 1월에 34평 전세 시세 5억 7천에서 6억 2천이었습니다. 5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자, 현재 제일 저렴한 융접면 매물 전세 시세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7억부터 시작합니다. 자, 5억 7천을 바닥으로 감안했을 때 1억 3천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3개월 만에. 바닥에서 20% 이상 급등을 한 거죠. 자, 위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 위례 자연의 센트럴 자이. 자, 여기가 올해 1월 달에 33평 전세 시세 5억 8천에서 6억 2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 6억 7천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 6억 7천 매물 사라지면 그 다음 전세 시세는 7억 2천부터입니다. 그럼 저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여기도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간 상황이죠. 자, 이제 광교 자연앤 센트럴 자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초역세권에 인기가 있는 1764세대 33평 단일평수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죠. 2023년 1월에 33평 전세 시세가 5억 3천에서 5억 9천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현재 전세 시세 얼마일까요? 여기도 7억부터 시작입니다. 전세 가격이 1억 7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몇 군데 전세 시세를 살펴봤는데 전세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이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축, 역세권, 선호도 높은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확산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현재 전세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입주하고 있는 개포자의 프레전스. 올해 2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현재 한참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거 보면은 중복 매물 제외하고 1000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파트 전세세 현재 얼마일까요? 11억 5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 9억 정도에서 형성됐던 전세 가격이 오히려 입주 기간에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네. 전세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남권 강남 상구 지역은요, 얘의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전문가 의견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 가격이 바닥이라서 집값은 다시 하락한다. 현재 매매 호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요. 실제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거 대듣기 뻔수다. 왜냐면 전세 가격이 여전히 낮지 않냐. 전세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집값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전세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집값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 요소가 작용되는데 현재 전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전세가율이 낮으면 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지표상으로는 40%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1990년대, 2010년대 대세 하락기를 생각해서 70%대가 될까 80%가 될 때다, 그렇게 되면 사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지금 하락 모델과 다른 사례를 대입시켜서 공식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매매 전세 가격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원하는 전세가율이 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 가격은요,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적정 수준을 찾아서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수요 확대로 전세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4월 13일 목요일 멤버십 영상에서 유주택자 청약 당첨 전략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렴한 입주권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 이렇게 입주 앞둔 단지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내용을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으로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기에 최고의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